용병은 고대부터 존재했던 직업입니다. 오래된 만큼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전설적인 용병들도 있죠.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1만 8천여 명의 튀르크족을 몰살시키고 80년간 아테네를 지배했던 카탈루냐 용병, 중세 유럽에서 대적할 자가 없었던 스위스 용병이 대표적입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제네바 협약 때문에 용병은 전투원이나 전쟁포로로 대우받지 못하게 되자 외인부대 형식으로 용병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났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외인부대나 스페인의 외인부대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로 구성된 프랑스의 외인부대는 프랑스군 내에서도 엘리트 부대에 속하죠. 한국은 현재 외인부대나 용병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6.25 전쟁 시기에 중국 화교인들로 구성된 육군 첩보부대 제4863 부대의 SC 지대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장제스가 국민혁명군을 6.25 전쟁에 파병시키고자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반대하면서 외인부대 형태로 대신해 도운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용병과 외인부대 중에서도 과거부터 전투 종족으로 이름을 날리고 현대에도 최고의 용병이라 평가받는 구르카 용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르카족은 네팔 중서부 산악지대에 사는 몽골계 소수 부족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고산지대를 가지고 있는 네팔 특성상 심폐량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높고 신체 능력 또한 우수하죠. 실제로 구르카족 용병들은 과거 스위스 용병의 위상에 버금갈 정도로 우수하고 뛰어난 용병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외인부대를 중심으로 인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용병으로 활약하고 있죠. 네팔의 3대 수입원이 히말라야의 관광업과 불법 약들, 그리고 구르카 용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구르카족은 영국이 용병으로 고용한 뒤 전쟁과 전투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구르카족과 영국은 원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1814년 네팔의 구르카 정부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령이었던 인도의 국경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과 구르카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영국군은 전쟁 초반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구르카 군인들의 활약과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고전을 했습니다. 특히 쿠클이라 불리는 구부러진 단검으로 최신 총기로 무장한 영국군에게 달려드는 구르카의 전투력과 용맹함은 영국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르카족이 포격에 머리가 날아간 상태에서도 영국군을 향해 계속 칼을 휘둘렀다든지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쿠클이 하나를 들고 자신에게 왔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영국군 사이에서 돌았을 정도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시 영국군 병사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구르카족은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포로로 잡히더라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화력의 차이를 극복 못해서 1816년 영국군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구르카족은 영국군과 전쟁할 때 점심을 먹을 시간에는 전투를 중지하거나 영국군의 티타임 시간에 공격을 하지 않는 배려를 했고 전쟁 막바지에는 서로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며 친분을 쌓기도 했죠. 덕분에 1816년 영국은 평화협정을 맺고 구르카족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때부터 구르카 용병의 역사가 시작된 셈이죠. 이후부터 구르카족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용병으로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는 데 투입되었고 1878년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투입되어 큰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외인 부대는 고전했지만 구르카족은 아니었죠. 구르카족의 활약을 본 영국군은 구르카 용병을 대거 파병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도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보여준 활약들 덕분에 구르카 용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용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1차 대전 시기에는 20만 명이 넘는 구르카 용병이 영국군과 함께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참호전에서 독일군의 포격이 쏟아지는 중에도 영국군이나 다른 외인 부대원들과는 다르게 길바닥에 쓰러진 영국군 동료를 구하기 위해 참호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러한 모습은 영국군뿐만 아니라 상대편인 독일군 진영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군기자들이 활약하며 구르카의 활약상이 퍼지게 되었죠. 구르카 용병들은 가리지 않고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에르빈 롬멜이 이끌던 독일 국방군을 상대했고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는 일본 제국군을 상대했죠. 특히 영국군은 뛰어난 명장 롬멜에 밀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구르카 용병들은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 영국군 장교는 영국군 전차군단에 구르카 용병이 배치되자 야만인들이 전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며 구르카 용병들을 삽으로 참호를 파괴시켰는데 무시를 당한 구르카 용병들이 독단적으로 밤에 독일군 기지를 기습해 적의 목을 베어오기도 했죠.
독일 아프리카 군단 장병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기지를 기습해 장병들의 귀나 목을 베어가는 공포의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도 큰 활약을 보였죠. 미얀마 정글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일본군에게 영국군은 크게 고전하고 있었는데 구루카 용병은 평소 잘 모르는 지형인 정글에서도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라치만 구릉이라는 제8 구루카 연대 4대대 소속의 이병은 버마 최전방 전초기지에서 일본군 200명 정도의 중대에게 기습을 받았는데 포탄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을 잃고 안면과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왼손으로 소총을 들고서는 혼자서 적 31명을 사살하며 시간을 끌었죠. 라치만 구릉의 활약으로 후방에 있던 영국군 소대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치만 구릉은 1945년 중사로 특별 진급했고 빅토리아 훈장도 받았죠. 하지만 팔 하나와 눈 하나를 잃어 더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상사로 특별 진급시켜 전역시켰습니다. 게다가 구루카 용병 연금이 아닌 정식 영국 상사연금을 받게 해주었죠. 1990년에는 구릉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엘리자베스 2세의 치하장을 받고 2,000파운드의 추가 연금 그리고 영국 특별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빅토리아 훈장은 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육해공군 1,000만 명에 달하는 장병들 중에서 1,300명 정도만 상을 받았을 정도로 희귀한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2차 대전 당시 구릉을 포함해서 구루카 여단에서만 8명의 구루카 병사가 빅토리아 십자 무공훈장을 받았죠. 일본도를 내세워 반자에 돌격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구루카족은 쿠쿠리 하나만 들고 대적했고 실제로 혼자서 일본군 15명을 죽인 쿠쿠리 병사도 존재했습니다. 구루카족의 활약은 종군 기자들을 통해 보도되었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독일과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영국군 외인 부대는 대부분 해체되었는데 오직 구루카 용병 부대만은 해체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영국 육군에서 2개 대대 규모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는 영국과 네팔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파편적인 용병으로 운영되던 구루카 용병은 정식으로 모병을 거쳐 영국군 내로 배속되었죠.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구루카 용병은 전투가 발발할 때마다 파병되어 큰 활약을 했습니다. 1962년 영국 보호령 브루나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싱가포르에 주둔한 구루카 용병이 급파되어 반란이 진압되기도 했고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포틀랜드 제도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일부 아르헨티나 병력이 구루카 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거나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기도 했죠. 현대에도 이들의 활약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디프라사드 푼하사가 혼자서 30명의 탈레반을 상대로 15분 동안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3명을 죽이고 다수를 부상 입히면서 소대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 공훈으로 제정된 이래 50명도 받지 못한 용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위상이 높은 만큼 대우도 좋다 보니 구루카 용병은 네팔 내에서도 꿈의 직장으로 불리죠. 1997년에는 영국군과 동등한 월급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복지와 연금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연금도 90만 원으로 오르고 구루카 병사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죠. 소득도 영국과 같다고는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가 조금 넘는 네팔에서는 평균 급여의 16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급여에 해당합니다. 구루카로 전역하고 돌아가면 네팔에서는 부유층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경쟁률이 높은 걸로 유명한 한국 공무원 시험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구루카 병사는 17세부터 21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고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 봅니다. 초엘리트인 대학생들이 구루카 시험에 매달리고 있죠.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구루카 병사 시험 준비를 위한 대형 사설학원이 20곳이나 됩니다. 전직 구루카 용병이 운영하는 유명 사설학원의 경우 수강료가 월 3만 원인데 네팔 현지에서는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죠. 신체적 능력이 되더라도 수학과 영어가 부족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팔 시골에서는 제대로 된 공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 시골 마을에서 구루카 병사를 배출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서 판검사가 나오면 플랜카드를 걸어놓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구루카 시험 과정은 먼저 구루카 출신 모병관이 매년 가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선을 시행하고 기본적인 신체 조건과 체력을 확인하죠. 여기서 모집 인원의 2에서 3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고 예선 통과자들은 포카라에 있는 모병소에 입소해 보름 동안 최종 경선을 진행합니다.
입소할 때는 가족 친척들이 응원하러 몰려와 마치 수능날 응원을 보는 것 같은 풍경이죠. 최종 경선에서는 수학 영어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격인 시험은 도코 레이스라 불리는 체력 테스트죠. 25kg 돌을 채운 도코라고 불리는 전통 바구니를 머리에 메고 네팔의 험한 산길 6km를 달리는 테스트입니다. 10분 동안 2km씩 돌파하고 최종적으로는 30분대 초반을 달성해야 합격권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죠. 만약 모든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선발 인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첨까지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해서 운이 좋아 최종 선발이 되면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고 영국 본토로 가서 8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후 구르카 용병이 되는 것이죠. 영국 이외에도 싱가포르나 인도에서도 구르카 용병을 모집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영국군 구르카 선발에서 떨어진 인원들을 차순위로 데려갑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인원은 싱가포르 구르카에 지원하죠. 싱가포르 구르카의 연봉은 영국보다 낮지만 그래도 네팔의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괜찮은 직장으로 꼽힙니다. 인도에서도 영국이나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낮은 급여를 받지만 네팔 평균 임금보다는 많은 수준이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의 구르카 용병들이 배치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군 구르카에 비해 쉬운 입대 난이도에 영국군보다 좀 더 높은 월급, 폭넓은 복지 제도를 가진 프랑스 외인 부대가 SNS를 통해 구르카인들 사이에 알려져서 프랑스에 지원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죠. 2020년 팬데믹 이후 네팔의 경제를 받쳐주던 히말라야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네팔의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구르카나 해외 취업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쟁률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영국군이 구르카 용병을 고용하는 이유는 전투력이 월등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금으로 우수한 병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국 국방비가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셈이고 21세기에 들어 인권이 부각되면서 월급과 복지 수준도 영국 본토의 군인들과 대등해졌기 때문에 저렴한 임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부에서도 구르카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국방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르카 용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